그 아기를 안아보는 느낌, 또 캥거루 케어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본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 아기를 사실은 탯줄을 바로 띄려고 하는 문화가 생긴 이유는 엄마의 노동력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왜냐하면 엄마가 힘드니까 엄마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기를 누군가 봐줘야 되는 유모의 문화라든지, 또 아기를 관리하기 쉬운 방법 때문에 빨리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신생아의 관리 문화 때문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생명이 태어났을 때 이 생명이 살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은 이 어떤 의지에 의한 게 아니고 본능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아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태반은 안에 들어가 있고, 이 태반이 나오는데 짧게는 3분에서 길게는 3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출혈만 안 된다면. 근데 대부분은 한 3-4시간 이내에 나오고, 저희들이 의료 현장에서는 1시간, 2시간 이상 두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희 자연주의 출산에서도 출혈 때문에 혈액을 좀 덜 잃어버리게 하려고 되도록이면 수축을 유도해서 빨리 배출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낳고 나서는 오히려 의료 개입이 순차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엄마 생명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생명의 문제가 엄마가 해결이 되면, 자, 일단 아기가 나오고 나면 이거는 거추장스러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뜁니다. 근데 뛰는 순간 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병원에서 신생아실을 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신생아를 관리하는 사람이 와서 얘를 데려갑니다. 그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관심을 없었던 시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지적을 누가 했냐면 미국의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 발달학자들이 하기 시작했는데, 발달을 하는 소아과 의사하고 심리학자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자란 애들이 폭력적이고 뭔가 가정에서 뭔가 결손이 있고 이런 애들의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 신생아 때 분리된 애들이 그런 경향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처럼 지금 대부분 분리하는 데서는 의미가 없어요, 연구하는 게. 근데 네덜란드나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는 아기를 분리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태반이 떨어질 때까지 놔두거나 엄마를 이유 없이 밖에 보내지 않고 100일까지 끌고 앉는 사람들이 많은 문화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더니 실제 이 아이의 면역과 아토피 문제가 가정 출산한 애들이 훨씬 더 상대적인 위험도가 적고,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제왕절개한 사람 순으로 더 아토피 빈도가 높은 것도 네덜란드에서 찾아냈고, 40%를 가정 출산한 조산사와 의료진의 서포트를 받아서 하니까 연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중에 우리가 과거에 생물에서만 발견을 했던 각인, 임프린팅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들이 쓰는 로렌스의 사진 아시죠? 로렌스를 오리가 거위인가요? 오리가 따라다니는 거. 그 각인의 순간, 즉 이 생명이 갖고 있는 가장 본성은 첫 번째 만난 사람을 무한한 엄마로 생각하고, 엄마의 역할은 생명을 지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안에 따뜻한 젖과 우유가 있고, 그리고 엄마가 이거를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면서 얘를 끼안고 있는 그 본능 있죠. 이 본능에 의해서 누가 일부러 뛰어가기 전에는 엄마는 계속 껴안고 있는다는 거죠. 이 애착이 하나의 사랑의 형태입니다.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모든 걸 주잖아요. 먹을 거 주고 생명을 주고. 그러면서 얘가 얻어지는 그 득은 바로 생명이죠. 그리고 엄마라는 인식을 나중에 자라면서 떨어지면서 마더라고 하는 인식을 합니다. 이 본딩, 애착 형성의 과정은 많은 심리학자들, 특히 의사 중에 심리학자들, 프로이드나 에릭슨 같은 사람들이 이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발달에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그 다음에 떨어져도 다시 그 처음 밑바닥 잠재의식에서 사랑받지 못했고 사랑을 받고 싶은 그 갈구, 이게 오늘날 자폐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많은 그 인간의 심리적인 좀 대인관계의 어떤 거리감의 문제라든지 이런 양육의 문제를 해석할 때 여기 기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릭슨의 티어리가 맞다고 봐요.
처음에 태어날 때 1분, 30분, 1시간, 6시간을 띄워놓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 100일 동안 붙어 있을 거고 조금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다 엄마 옆에 붙어 있는 이런 아이들이 또 아빠 옆에 붙어 있는 아이들이 유대감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아이들이 더 순하고 더 건강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것도 당연한 거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나가서 부족함에 대한 느낌을 별로 안 받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거침이 없어요. 자기의 주장, 자기가 뭔가를 얘기하고 싶을 때 거침없이 주장을 하고 만족이 되면 아주 조용해지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애착 형성이 우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이거를 저희가 자연주의 출산하면서 저희가 많은 학자들이 이미 지적했고 미국에서 유럽에서 자연주의 출산을 계속 주장하고 병원뿐만을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애착 형성이에요.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분리시키는 거. 그래서 모자 동시를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분리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오랑우탄 같은 경우는 아기를 하루 띄워놓잖아요. 자기 자식을 구별을 못한대요.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나요? 자연 출산에는요 아이들 발제가 없습니다. 엄마를 딴 데로 누군가 데려가지 않기 때문에 아기를 헤어질 확률이 있어도 부모 보는 데서 저희가 들어가서 봐주거든요. 그리고 아기 바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처음에. 그래서 산후관리를 도와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단체 생활을 하는 산후조리원 그거는 나는 이 본딩에서는 마이너스 점수, 또 모유 수유를 잘하게 해주는 데는 마이너스 점수. 그래서 결국은 본딩, 애착 형성, 처음에 이유 없이 떨어지지 않는 것, 모유 수유의 성공률, 아이의 순한 것, 엄마의 만족도, 완모, 직수의 확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일관되어 있는 일부러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그게 디폴트인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의 본성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기다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좀 문제가 있어서 잠시 막힐 수 있죠. 뭐 황달이 심해서 너무 걱정이 될 수도 있고 탈 수도 있고 태어날 때 너무 힘들 수도 있죠. 그럼 신생아실에 갔다가 가능한 한 빨리 빼내올 수 있도록 모유수유 준비하고 짜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을 어디에 중심을 두고 할 건지 여러분이 노력을 하면 그때 너무 힘들어요. 아기를 낳고 나서 진짜 본딩을 했는데 신생아실에 입원시킨 엄마들이 제일 많이 울어요. 처음에 신생아실을 띄워놓은 엄마들은요 아기를 산후조리원에서 그냥 데려가서 젖병 물려도 별로 감이 없어요. 그냥 화 안 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죠. 그게 오랑우탱의 문제하고 다를 바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환경에 우리가 지지를 해주는 환경들은 의료인들이 사실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주변에 있는 산후조리원들은 저희 엄마들이 가서 거의 다 평정을 했어요. 저 자연주의 출산했는데요. 그러면 네, 저희도 모유수유 또 권장합니다. 근데 어디서 산정관리 받고 나셨어요? 하고 예약하러 가면 메디플라워 그럼 네 메디플라워 네 그러고 그다음부터 따로 챙겨요. 왜냐하면 나중에 분명히 말썽나고 엄마들한테 설득이 안 되면 메디플라워 있는 조산사 정원장이 자기네들한테 저희가 전화를 해요. 저희가 모유수유 자격증을 저도 땄는데 가슴도 없고 젖도 안 물려봤지만 내가 배운 대로 또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대로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그런 걸 알죠. 그렇지만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왜 엄마가 허락도 안 했는데 왜 마사지를 하시고 왜 마사지가 왜 중요한지 설명도 안 하고 무조건 애기 데려 들어가서 젖병을 물리시죠? 그거는 아니지 않나요? 원래 원칙에 벗어나지 않나요? 엄마한테 다 설명하고 하게 돼 있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엄마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 주장을 못해요. 근데 그 주장을 하면 왕따를 당할까봐 겁이 나세요. 이게 가장 위대하기도 하지만 가장 약한 모습, 사회생활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엄마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의료진의 역할, 이게 자연주의 출산하는 조산사와 의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스스로에게도 힘을 주고 또 선생님에게도 힘을 주는 의미로 박수 한번 치고